안녕하세요. 벤더머신입니다. 오늘 영상은 벤더 워크플로우를 제가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만들어서 한번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바이어마다 브랜드마다 약간씩 상이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는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차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마켓 리서치 바이 플랜인데요. 이건 바이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도 실제 매장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샘플을 구입합니다. 샘플 구입해서 자기네 브랜드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괜찮은 것을 이제 카피하거나 거기서 좀 영감을 얻어서 이제 디자인을 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 플랜. 실제로 이제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는 계획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떤 뭐 드레스를 이번에는 몇 월 달에 몇 장을 사겠다. 뭐 탑은 몇 장을 사겠다. 뭐 계절에 따른 아이템은 또 수량을 줄였다 늘렸다 해야겠죠. 그런 플랜도 같이 짭니다. 그래서 그 플랜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마켓에서 찾은 샘플들이 원단을 온리로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디자인보다는 원단이 마음에 들어서 골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버튼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실루엣이 마음에 들어서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그거를 조합을 해서 이제 현재 아이템을 쓸 건지, 원단을, 아니면 밴드한테 소싱을 요청할 건지, 액세서리도 똑같고요. 현재 자주 쓰고 있는 아이템을 쓸 건지, 아니면 소싱을 할 건지. 디자인도 이제 마켓에서 산 샘플들을 조합을 해서 바이한테 제시를 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인하우스 샘플이라서 밴드에서 이제 똑같이 마켓에서 돌아다니는 걸 조합해서 바이한테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R&D도 똑같죠. 그리고 코크리에이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단 이렇게 디자인을 엘리베이트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OEM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밴드한테 물어봐서 ODM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단이랑 액세서리랑 디자인이 세팅이 되면 이제 샘플 리퀘스트 합니다. 샘플 리퀘스트를 하는데 샘플이랑 컬러를 같이 리퀘스트 하죠. 그래서 프로토 샘플은 말 그대로 처음 나가는 샘플인데 이거는 약간 바이어마다 달라요. 어떤 바이어는 프로토 샘플로 실루엣을 자기네들이 고른 원단이랑 디자인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컬러를 요청할 때가 있는데 어떤 바이어는 바로 프로토 샘플을 생략하고 컬러런으로 진행할 때가 있거든요. 컬러는 말 그대로 이제 여러 컬러를 보고 싶잖아요. 뭐 빨강도 보고 싶고 뭐 블랙도 보고 싶고 아니면 어떤 프린트도 보고 싶으니까 그런 전체적인 샘플을 전부 다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요청하면서 이제 SO 랩디 펜드럼도 같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더 됐을 때 그 컬러로 바로 생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샘플이랑 컬러 리퀘스트를 하는데 이제 fit AD, PP는 이제 오더 했을 때 오더가 된 바디에 대해서 진행하는 건데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AD는 한 번도 설명 안 했는데 이게 광고용 샘플, 애드버타이즈먼트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퀘스트를 받으면 이제 벤더 담당자는 이제 패턴 리퀘스트, 패턴을 제작하고 패턴을 참고해서 이제 샘플 리퀘스트까지 만들죠. 샘플 리퀘스트를 보낸 다음에 샘플 리퀘스트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리퀘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SO 랩딥 핸드룸을 이제 업체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것도 요청을 하고 샘플 야드지도 요청을 하겠죠. 샘플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생략됐는데 이제 트림, 아까 액세서리도 같이 요청해야겠죠. 만약에 지퍼가 들어가는 디자인이면 당연히 지퍼 업체한테도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칼라 스탠다드 펄처스는 말 그대로 칼라 스탠다드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밴드마다 약간 달라요. 그래서 밴드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업체한테 보낼 경우가 있고요. SO 랩딥 핸드룸을 리퀘스트 하면서 그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업체들은 그들이 이제 스스로 구매를 해요. 약간 R&D 개념으로 걔네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업체에서 바로 SO랑 랩딥을 리퀘스트 하면 그 칼라 넘버를 보고 코드를 보고 자기네들이 구입하고 바로 SO를 진행할 때도 있거든요. 밴드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원단가랑 그 다음에 벌크 T&A를 문의하겠죠. 이 SO 랩딥이 언제 어프로브 됐을 때 너네가 몇 장 언제까지 실을 수 있는지까지 한꺼번에 업체한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제 바이한테 샘플 ETA를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너네가 리퀘스트한 샘플을 언제 나갈 수 있어? 보여주는데 이게 원 없이 뒤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어도 앞에서 바이 플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해당 샘플을 받아서 걔네들도 이제 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ETA는 사실 정해져 있는데 최대한 맞추는 거 타겟 ETA는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 만약에 무리하게 중간에 변경했거나 아니면 늦게 추가된 거는 ETA를 바이어랑 조정을 하면서 워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샘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SOLabD 핸드룸도 같이 보내서 코멘트를 같이 받아야 되겠죠. 샘플을 이제 보내면서
샘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CM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샘플 말고 여기 나중에 가격까지 같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CM 컨퍼메이션, CM을 확인해야 되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아주 많이는 안 바뀌어요. 뭐 디자이너가 바뀌어서 크게 바뀔 때도 있는데 어쨌든 비슷한 디자인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그 CM도 바디가 비슷한 옛날 데이터를 참고할 수도 있고 새롭게 데이터를 창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데이터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옛날 비슷한 바디를 참조하고 거기서 약간 변경된 부분 CM만 감안을 해서 CM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만든 샘플을 한 장 견본으로 생산 공장에 보내서 그쪽 생산 담당자랑 CM을 협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가장 정확하긴 한데 사실 타이밍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타이밍이 안 나오면 본인의 선임이나 팀장한테 이제 공임을 산출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문의를 해서 CM을 받아서 가격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샘플이랑 다 만들어진 걸로 이제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가격은 말 그대로 PPY, Price per Yard, 원단가죠. 그 다음에 PPE, Price per Each 말 그대로 어떤 아이템의 단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단을 제외하고 뭐 버튼이나 단추나 지퍼나 이런 단가들도 확인해야 되고요. YY는 1 per yard 요척이고요. 그리고 CM은 공임이죠. Cost of making 한 벌 만들 때 공임. 그리고 핸들링 코스트는 말 그대로 공장에서 실제로 한 피스 만들 때 드는 핸들링 코스트인데 여기서는 이제 벤더 핸들링 코스트예요. 왜냐면 옷을 만들어서 그냥 손질하는 게 아니고 카톤도 해야 되고 폴리백도 만들어야 되고 중간에 실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열로 보통 퉁치거든요. 가먼트 테스트 샘플이나 테스트 비용도 여기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옷 만드는 거에서 원부 자재 공임을 제외한 핸들링 코스트를 보통 퉁쳐서 사전 원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벤더 마진을 붙여서 가격을 제시하고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제 프로젝션을 물어봐야겠죠. 너네 이 바디마다 어떻게 생산 플랜이 어떻게 돼 있니? 바이 플랜이 어떻게 되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프로젝션 얼마 주면서 근데 이거 너무 비싸. 너네 좀 가격 좀 깎아줘. 근데 어떻게 깎을래? 아니면 그냥 깎아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좀 마진을 높게 붙였으면. 근데 마진도 낮은데 더 이상 깎아줄 수가 없으면 이제 디자인을 바꿔야겠죠. 디자인을 약간 바꾸거나 아니면 똑같은 디자인인데 어떻게 꼬맬 건지. 그러니까 더 쉽게 꼬매는 방법이 있거든요. 컨스트럭션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옵션을 제시한 다음에 샘플로 보여주면 좋은데 사실 타이밍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보통 요새는 3D로 보여줘서 컨펌을 받고 나중에 이 3D 컨펌 받은 디자인이나 컨스트럭션으로 샘플 피팅을 진행하면서 이제 코멘트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디자인을 자체를 바꿀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패브릭 옵션 말 그대로 여기서 정한 옵션이 아니고 다른 옵션, 싼 옵션을 제시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타이밍이 좀 부족하긴 한데 이런 여러 가지 코스팅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랑 가격이랑 전부 다 맞으면 이제 바이어가 바이 시트를 주겠죠. PO 시트를 주면 실제로 앞에서 협의했던 가격이랑 맞는지 그리고 수량이랑 납기가 다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원단이나 그 액세서리 업체한테 PO를 줘야 되죠. 발주를 해야 되죠. 발주를 주고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이제 생산 공장이나 아니면 본사 아니면 관련 이제 담당자들에게 오더 디테일을 쉐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더가 얼마 됐고 어떤 바디 그래서 디자이너나 아니면 담당자도 따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오더 디테일을 쉐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샘플. 만약 코스팅 옵션에서 샘플이 변경됐다. 그리고 3D 옵션으로 했다. 그럼 샘플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만든 샘플을 이제 최종적으로 그 팩토리한테 생산 공장한테 보내서 최종 CM을 다시 확인해야 되고 마지막 견본 샘플 전 개념으로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걔네들도 이 정도면 생산 라인을 구성할 수 있잖아요. 이게 최종 컨스트럭션이면 한 하루에 한 600장 정도 나오겠네. 그러면 며칠을 계산해서 내가 생산 계획을 짜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파이널 샘플이 있어야 공장에서도 정확한 생산 수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샘플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업체한테 이제 발주서를 뿌렸으니까 발주서를 토대로 이제 생산을 진행하겠죠. 그 다음에 생산 진행 완료됐으면 이제 벤더랑 업체랑 협의한 날짜대로 선적을 하는지, 전량 출고를 하는지, 그리고 맞는 공장, 여러 공장 중에 우리가 실제로 이 옷을 꼬매야 되는 공장에 선적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피팅, 말 그대로 발송한 샘플의 코멘트를 받아서
first fit, second, third fit 진행하면서 최종 이제 PP 샘플 만들어서 최종 생산 견본 샘플이죠. 프리-프로덕션 샘플을 만들어서 공장에 발송할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원단도 이때 선적되고 PP 샘플도 만들어서 공장에 전달하면 공장에서는 이제 생산 준비를 합니다. 생산 준비를 하는데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원부 자재를 인스펙션을 해야겠죠. 검수를 해서 불량이 있으면 리플레이스먼트 요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없으면 바로 이제 생산을 진행합니다. 견본 샘플대로. 그래서 견본 샘플은 벤더 담당자도 공장에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샘플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라인 샘플을 공장에게 발송 요청을 해서 받아서 퀄리티가 맞는지, PP 샘플대로 퀄리티가 맞는지, 그리고 봉제 퀄리티는 좋은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타프 프로덕션이라고 TOP 샘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벤더 담당자랑 똑같이 바이어 담당자도 이 실제 샘플이 다 만들어지고 선적이 되고 나서 마켓에 깔릴 때까지는 실제 공장에서 완료한 샘플이 뭔지 몰라요. PP 샘플을 확인할 수 있지만 PP 샘플은 보통 칼라를 한 가지만 진행하거든요. 원단이 다를 경우는 제외지만 같은 원단을 5칼라면 PP 샘플 하나만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칼라에 대해서는 샘플을 못 봐요. 생산 샘플을. 그렇기 때문에 TOP 샘플을 만들어서 바이한테 보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퀄리티도 확인해야 되겠죠. 이게 TOP 샘플은 가장 좋은 퀄리티로 당연히 바이한테 보내겠죠. 왜냐하면 엉뚱한 걸 보내면 이게 또 이슈화가 돼갖고 실제로 본사에서 바이어 본사에서 파견해서 퀄리티를 체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샘플을 만들어서 보낸 걸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이제 선적을 진행하게 되는데 선적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인스펙션을 진행하겠죠. 가마운트 상태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가마운트 테스트도 확인해야 돼요. 가마운트 테스트가 패스했는지 그런 거 전부 확인하고 그런 문서들 그리고 마지막에 선적 서류까지 완료하면 이제 정해진 그 페이먼트 텀에 따라서 이제 돈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머리에 전부 하나하나씩 쏙쏙쏙쏙 외우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한 2년차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이제 주임급, 이제 대리 넘어가는 주임급이기 때문에 이제 업무를 어느 정도 맡길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외우고 있으면. 그래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제가 PPT로 만들어서 한번 다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